미국을 비롯한 나토 이런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뭐 무기를 지원하거나 또는 뭐 아직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병력을 투입하거나 이런 주변국들의 관여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푸틴의 저러한 언급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에게 이 전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개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갖고 있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를 말해주는 것 같고요. 북한은 뭡니까? 지난 6월 달에 푸틴이 평양을 다녀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동맹에 준하는 그런 이제 조약을 체결한 바도 있고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위성 발사나 또는 핵실험에 대한 어떤 기술을 충분히 인수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은 이미 6차 핵실험까지 마친 상태고 7차 핵실험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예.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뭐 우리 정보 당국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Сегодня мы проводим очередную тренировку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сил сдерживания. Отработаем действия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по управлению применением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 практическими пускам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и крылатых ракет. Подчеркну, мы не собираемся втягиваться в новую гонку вооружений, однако буд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ядерные силы на уровне необходимой достаточности. 1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북 길쭉은 풍계리에서의 내부 준비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ICBM의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시점은 마찬가지로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한 전이든 후든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러시아와 북한에서 각각 보이고 있는 정황들이에요. 엄의주 총장님, 이거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전쟁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의 승리에서. 그러면 미국을 비롯한 나토 이런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뭐 무기를 지원하거나 또는 뭐 아직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병력을 투입하거나 이런 주변국들의 관여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푸틴의 저러한 언급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에게 이 전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개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갖고 있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를 말해주는 것 같고요. 북한은 뭡니까? 혹시 북한이 뭔가 지금 핵실험 조짐인데 그 사이에 무슨 혹시라도 ICBM 얘기도 나와요? 러시아로부터 무슨 기술 이전을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요? 네, 지난 6월 달에 푸틴이 평양을 다녀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동맹에 준하는 그런 이제 조약을 체결한 바도 있고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위성 발사나 또는 핵실험에 대한 어떤 기술을 충분히 인수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은 이미 6차 핵실험까지 마친 상태고 7차 핵실험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예.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뭐 우리 정보 당국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ICBM 발사나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11월 5일 날 그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예. 결과에 따라서 아마 어떤 쪽으로든지 간에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 특히 나토,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뭔가의 의도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서 걱정되는 대목은 뭔가 기술 이전이 이미 간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면밀히 분석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얘기 좀 더 해보죠. 김정은의 딸 김주애, 이름이 김주애로 알려져 있죠.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주변이 거의 이렇게 막 받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후계자 지위로 간 거 아니냐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식장에 나오시자 존재하고 있는 불변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천기를 당룡히 펼쳐가시는 모든 일을 맡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관련해서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주애, 지금 11살로 알려져 있죠. 11살입니다.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요.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은 북한 서열 2위. 무릎 꿇고 귓속말로 하고 있죠. 지금 김주혜한테. 그리고 고모예요. 김여정. 안내해 줍니다. 우리 측에서. 일로 오시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대사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인 김정은 뭐 손짓 이렇게 쭉 하니까 가서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 보좌를 받고 있어요. 옆에서. 이쯤 되면 이거 심상치 않다는데, 그런데요. 앞서 나온 설명과는 약간 다른 시각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전직 국정원장 박지원 전 원장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아들이 없다고 하면은 저 봉건적 사이기 때문에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산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김주혜는 후계자는 아니다. 그 나이 때 김정은과 김여정은 스위스에 유학 가 있었거든요. 유학 가 있을 수 있다 했는데 그 아들은 나타나지 않고 김주혜를 계속 띄우는 것은 그 아들 유학을 은폐시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은이 김주혜를 굉장히 예뻐하는 건 사실이에요. 어머니 총장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분석인데요. 진짜 후계자 지위로 가는 거냐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은폐하는 거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은폐 차원에서 저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정보 당국이나 북한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위로 아들이 한 명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김정은이 지금 40대 초반의 나이인데 그렇습니다. 자기의 후계를 어쨌든 이제 3대 세습 독자를 하고 있고 이제 4대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누군가를 어쨌건 내놔야 되는데 11살의 어린 딸을 벌써부터 노출시키는 것이 그 보통의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후계의 그 스케줄하고는 좀 특이하다는 거 보기 때문에 저게 과연 맞을까? 사실 저기 김주혜를 저렇게 떠받드는 모습은 김주혜가 후계자라서 저렇다기보다는 예. 그냥 김정은의 딸이니까, 저렇게 대우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모도 그럽니까? 뭐 고모도 어떤 약간 내부적으로 어떤 뭐 약속을 통해서 김주혜를 당분간은 저렇게 그 떠받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의 외부적인 여러 가지 그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일단 뭐 추측이 됩니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짜 은폐를 하려고 저러는 건지 진짜 뭐가 있어서 가는 건지.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나이 4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죠 지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김정은 4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후계자를 거론할 나이인가요 그게? 그래서 김정은 관련해서 뭐 우리 그 정부 당국이 분석한 것을 보면 몸무게가 뭐 140kg에 이른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몸무게가 140kg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자기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후계자를 빨리 이렇게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뭐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같은 경우도 장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후계자의 문제를 뭐 고민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건 뭐 그 김정은의 자녀가 뭐 3명인지 또는 예. 이제 맨 위에 아들이 한 명 있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인이 돼야지만이 후계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